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학교법인 경동대의 옛 동우대 부지 매각 추진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속초시가 일대 30만여 제곱미터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이라는 초강수에 나섭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3년간, 최대 5년간 일체 개발행위가 제한될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가 옛 동우대 부지 30만여 제곱미터의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내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을 실시한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3년간 일체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5년간 지정이 유지됩니다. 속초시는 매각 관련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고 학교 법인에 매각 사유 등을 묻는 공문을 2차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시민 공익에 부합하는 공익 개발만 가능하고 그 밖에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초강력 규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 오로지 시민들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계획과 개발만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외에 어떠한 개발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경동대가 지난달 8일 설악 캠퍼스 옛 동우대 부지 30만여 제곱미터와 건물에 대해 855억여 원 규모 매각 공고를 내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학 조성 당시 속초시가 1억 3천만 원 헐값에 제공한 시유지가 절반이 넘게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속초시 번영회 등 20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비대위가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노린 이른바 먹튀 행위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고 속초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지역협의회 등 정치권과 속초 상공회의소, 시민사회 네트워크도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부지 환원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동대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가운데 실제 참가자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옛 동우대 부지는 속초역 역세권 개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행정이 강력한 개발 제동을 걸면서 매각 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해군이 작전 헬기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이 발생하자 주민 설명회가 열린 데 이어 헬기 소음 측정 시연이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헬기 이착륙 소음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연한 기자입니다. 바다를 출발한 헬기 2대가 해군 일함대 상공을 비행합니다. 동시에 소음 측정기 2대를 통해 발생 소음이 측정됩니다. 해군이 동해시 송정동 일대 작전 헬기장 건설을 추진하며 소음 정도를 둘러싸고 주민과의 갈등을 빚다 지난 설명회에 어렵게 성사시킨 공개 시연입니다. 주민분들이 소음 피해에 대해 걱정도 하시고 우려가 있으셔서 소음에 관련된 측정으로서 주민분들께 공개하고 주민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주민들은 직접 헬기장 건설 예정지 부근으로 나와 헬기 비행 소리를 들었습니다. 측정은 3군데에서 진행됐는데 전화벨이나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인 70데시벨 안팎의 소음도가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헬기 이착륙장이 있는 평택 해군 기지로 주민들을 초청해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시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연에서는 헬기 비행 소음보다 크다고 알려진 이착륙 소음 정도는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착륙 소리까지 들어야 추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도를 낮춰서 착륙했다가 이륙하는 부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음 기준은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 일단 거기까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군은 동해시 송정동 해군 일함대에 2026년 말까지 3만 제곱미터 규모로 모두 670억 원을 투입해 헬기 이착륙장과 주기장, 경납고 등을 갖춘 작전 헬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들은 해군과 대화도 거부하며 강력하게 반발 의사를 밝혔지만 해군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고 시연 현장을 찾는 등 일단 과거보다는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연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시연 헬기가 실제 투입 예정 헬기와 다르고 측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야간 시연은 아예 취소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LS전선이 동해시에 800억 원대의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LS전선은 동해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송정 일반산업단지 2블럭 19,000제곱미터에 내년 6월까지 836억 원을 투자해 초고압 패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제5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제5공장이 건설되면 인력 100명 고용과 함께 5년간 동해시에 40억 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동해시에 들어선 LS전선은 현재까지 7천억 원을 투입해 해저 케이블 공장 4동을 지어 가동하고 있고 2022년에는 172m 높이의 초고층 생산타워도 건설됐습니다. 올해 강릉 단오제 본행사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제 홍보 활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 캐릭터로 구성된 홍보단 단따라가 지난달 말부터 강릉 도심 곳곳에서 분위기 고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전국 단오제 연합회 합동 홍보 행사에 이어 협력사 광고, 고속버스 터미널 포스터 홍보가 실시됐습니다. 본행사가 열리는 강릉 남대천에는 행사 공간과 무대가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2024 강릉 단오제는 소사라 단오를 주제로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12개 분야 64개 행사가 마련되며 단오제 주신을 행사장에 모시는 영신행차, 신통대길 길놀이는 8일에 진행됩니다. 제59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만여 명의 선수단과 도민들이 대회 개최지 양양을 찾아 화합을 다졌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도민 체전 레슬링 종목의 77kg 이하 그레코로만형 결승전. 상대편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자세를 낮추어 어깨를 부딪힙니다. 치열한 몸싸움 도중 한 선수가 코피를 흘리자 경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응급 치료를 받은 선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옆굴리기 등을 성공해 우승을 거머쥡니다. 오랜만에 경기를 해서 힘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가지고 이긴 것 같고 올림픽 금메달 따겠습니다. 검은 도복을 입은 선수들이 상대를 향해 죽도를 휘두릅니다. 재빠르게 상대 머리를 타격하자 심판들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인제군 원통고 7명의 선수는 결승전에서 단 한 점의 실점 없이 금메달을 따냅니다. 우승을 해서 너무 기쁘고 선후배들도 같이 돈독하게 운동할 수 있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닷새 동안 열린 제59회 강원도민 체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농구와 야구 등 모두 41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접경지 고성군부터 폐광지 영월 등 18개 시구는 각각 두 그룹으로 나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그룹에선 종합점수 47,000여 점을 얻은 춘천이 1위, 강릉 2위, 원주 3위로 뒤를 이었고 2부 그룹에서는 종합점수 42,000여 점을 얻은 개최지 양양이 1위, 횡성 2위, 평창군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대회 기간 각 시군의 응원단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고생한 선수들을 격려하며 강원도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그 나이가 70, 80된 분들도 손뼉 치고 그냥 막 응원하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대회이자 양양에서 처음 열리는 강원도민체전은 내년에 삼척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 내 열악한 의료 환경에 의료진 부족 문제가 겹치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오는 8일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3차 개정안에 의료 관련 조항이 담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사 채용 4차 공고가 지원자 0명으로 마감됐습니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강원대 병원에서 의사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역의 의료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1명,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병원과의 거리도 멀지만 의료진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지도 많고 또 구운 단위 지역에는 의료기관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강원도는 병원과 병원,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무는 특별법 3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력하는 의료 분야 과제는 크게 3가지.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과 원격 의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 완화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급병원 의료진이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원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시범사업으로만 시행 중인 원격 의료는 앞으로 공공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게 되고 농어촌 지역 편의점에서도 13종의 상비 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3개의 특례를 발굴을 해서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특례들이 반영되게 된다면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협상 중인 의료 분야 과제들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도는 22대 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3차 개정안 발의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과 이후도 중요합니다. 병원 간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하고 진료나 수술에 따른 수가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의사와 약사를 비롯해 의료계와의 이견도 좁혀야 합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까지 의료인력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3차 개정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 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강원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6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 112.6%, 수박 37.9%, 토마토 30.6% 오르며 농수축산물이 8.8% 뛰었습니다. 또 전기 1.6%, 도시가스 2.7%, 상수도 5.8%, 하수도는 10.8% 올라 공공자원 물가도 오름세로 나타났습니다. 강원FC 4연승에 크게 기여한 용병 야고와 송준석 선수가 하나은행 K리그1 16라운드 베스트 11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두 선수는 지난 2일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전에서 2골을 넣으며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강원FC는 올 시즌 16경기에서 8승 3무 4패로 4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 리그 선두 울산과 승점 차이는 3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강원은 2주 동안의 A매치 휴식기를 거친 뒤 오는 15일 토요일 저녁 8시 춘천 홈에서 수원FC와 리그 17차전을 치릅니다. 속초 영랑호수윗길 부교 철거 시기와 방안에 대해 법원이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 1부는 어제 환경단체가 제기한 영랑호수윗길 주민소송 조정 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 재판부가 직접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양측은 장기적으로 영랑호수 윗길 부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수용해 철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부교 철거를 요구한 반면 속초시는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 진행 후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릉시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풍수해와 폭염 등 2개 분야의 전반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상습 침수구역과 배수로 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 중심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기상특보가 발표될 때마다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와 영암 화성 고속이 태백 버스터미널 일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를 위한 사전 절차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와 지구 지정 사항, 사업 실행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버스터미널 복합시설 운영 등을 담았습니다. 태백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되면 태백 버스터미널의 현대화와 복합화로 다양한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성군이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현황과 실행계획 점검에 나섭니다. 우선 올림픽 유산의 효율적인 사후 활용과 가리왕산 생태자원 개발 보존을 위해 가리왕산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가리왕산 케이블카, 아라리촌, 정선 5일장 등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로 접근성 개선에 관심을 갖고 남북 9축 고속도로와 동서 6축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